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의 역사를 보면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때때로 반일, 때로 친일로 그 흔들림은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 때 사토 에이사쿠 총리의 카운터파트가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은 1963에서 1979년이었다. 1961년 5월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그는 다음 달에는 파티의 석상에서 옛날 일은 물에 흘리고 국교 정상화하는 것이 현명하다. 2012년 5월 19일 요미우리 신문. 한일 교섭을 진행시키는 방향으로 크게 방향을 틀었다. 그 결과 일본에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경제 지원을 끌어냈다. 산케이 신문 서울 주재 개권 논설위원 구로다 가스히로시가 해설한다. 당시에는 남한보다 북한이 경제력이 앞섰고 반공을 위해 한국도 서둘러 경제력을 키워야 했다. 자금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일본밖에 없었다. 뿌리 깊은 반일 감정으로 한국 국민은 맹반발했지만 현실을 중시한 박 대통령은 계엄령을 내리고 시위를 제압하고 관계 정상화를 단행했다. 이때 5억 달러를 일본 정부와 재계가 지원했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 박 대통령이 쿠데타 때 80달러였던 1인당 국민 소득은 1979년에는 1200달러로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전두환 대통령 1980에서 1988년 시대 일본 교과서 문제로 발단한 흐름 속에서 1983년 나카소네 정권에서 40억 달러의 경제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1984년 방한한 아베 신타로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한일 미래의 협력 방식에 대해서 한국 국민은 진지한 염원을 갖고 있으며 저의 방위를 이해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1984년 7월 9일 일본 경제신문 일본의 경제 지원을 받은 뒤 친일 발언으로 돌아섰다고 레이타쿠대 개권 교수 니시오카 리키에시가 해설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나도 반일이지만 공산주의와의 대립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일 우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것이 전두환 대통령 이후의 시대가 되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반일로 변해갔다고 생각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1988에서 1993년, 은 1990년 일본에 왔을 때 천황의 궁중 만찬의 답사에서 한국 국민은 언제까지나 과거에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어요. 1990년 5월 27일 니혼 게이자의 신문. 1992년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의 방한 때 위안부 문제가 부상. 이때 정상회담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사과 요구와 함께 무역 불균형, 산업기술 이전 일본이 가슴을 열고 강자가 약자를 돕다는 태도에서 협력하라. 1992년 1월 17일 니혼 게이자의 신문 경제적 이익을 요구했다. 이 정상회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일본 기업의 첨단 기술을 한국에 이전시킬 재단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시키는 등 경제적 성장을 이룩했다. 그것에 수반해 반일의 목적이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한국 내에서 지지율이 하락했을 때의 정권 부양책으로 바뀌어 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니시오카 씨. 결과 취임 초에 친일이 반일로 바뀌는 흐름이 반복됐다. 김영삼 대통령 1993에서 1998년은 취임 때 일본 정부에는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미래지향의 관계를 쌓아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변화한다. 마에데 키로다 씨가 말한다. 문민 정권이던 김영삼 정권은 여론을 의식하고 일본 통치 시대의 조선 총독부 건물을 폭파하거나 독도의 부두를 건설하는 등 알기 쉬운 형태로 애국을 어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 1998에서 2003년은 오부치 정권 사이의 한일 공동선언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1998년에 체결. 한일 관계가 비교적 안정되던 시절이었지만 그 김대중 씨도 일본 정부의 35항목의 기술 수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2003에서 2008년 노무현 대통령도 취임 당초는 미래 지향을 표방하며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와의 사이에서 셔틀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 회담을 거듭했다. 하지만 2005년 일본으로부터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3.1절 연설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명확한 사죄와 반성, 배상을 요구, 일본 통치 시대의 친일파의 자손을 배척 탄압하는 법률을 시행하기도 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 2008에서 2013년 박정희 씨의 장녀인 박근혜 대통령 2013에서 2016년 취임 당초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정부의 구심력을 잃으면서 독도 방문이나 천년의 원한 연설 등에서 일본 비판에 돌아선 것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 비판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지도자들이 반일과 친일 행세를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한편으로는 국내 여론을 유도하면서 권력을 유지해왔다. 그런 상태가 계속된 끝에 지금의 한일 관계가 있다. 진정한 우호 설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양국의 지도자가 그리고 미디어가 무엇을 해왔는가? 그것을 우선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